100만 명이 그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사라지던 그날 밤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한 유튜버가 어떻게 신뢰하던 사람에게 유인되어 살해 직전까지 갔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채널 은빛 드라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4년 10월 26일 밤 10시 40분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그날 김수영 가명 29은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형, 돈 준비했어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문장은 그동안의 불안과 분노를 잠재웠다. 중고차 거래 문제로 이어지던 갈등이 드디어 끝날 것 같았다. 상대는 자신을 중고차 딜러이자 슈퍼카 렌트 운영자라 소개했던 박모 씨. 2년 전 이메일로 시작된 인연이었다. 그는 깔끔한 말투와 매너로 신뢰를 얻었다. 직접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며 고객에게 믿음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몇 달 전부터 상황은 변했다. 차는 오지 않았고 과태료 고지서가 피해자의 이름으로 도착했다. 연락은 끊겼다. 협박성 메시지가 이어졌다. 그러던 중 딜러는 돈을 돌려주겠다며 만나자고 했다. 장소는 피해자의 집 아래 지하 주차장. 여긴 내 공간이니까 괜찮을 거야. 그 한 생각이 방심을 불렀다. 수연이 내려갔을 때 차는 통로 한가운데에 멈춰 있었다. 타세요, 안에 돈 있습니다. 이상했다. 차는 주차선이 아니라 출입구를 막듯 서 있었다. 그리고 창문 안쪽 뒷좌석에는 누군가의 실루엣이 엎드려 있었다. 후드, 마스크, 그리고 붉은 목장갑. 그 순간 그의 시선이 흔들렸다. 손은 자동으로 휴대전화로 향했다. 112. 신고 버튼이 눌린 바로 그때였다. 뒷좌석의 남자가 일어났다. 야구 배트와 케이블 타이. 앞 좌석의 운전자는 문을 열며 달려들었다. 타라니까. 금속성 소리와 함께 싸움이 시작됐다. 공포는 현실이 되었다. 좁은 주차장, 메아리치는 구호, 그리고 차량 문이 닫히는 소리. 누군가는 그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TV를 켜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아래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다. 잠시 후 차량은 지하를 벗어나 달리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보면 검은 어둠 속에서 불빛 하나가 꺼졌다. 그의 이름은 김수현. 100만 명이 그의 영상을 봤다. 그러나 그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단 2명뿐이었다. 그는 신고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8분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 뒷좌석의 남자가 몸을 일으켰다. 후드를 눌러쓴 얼굴 아래 붉은 목장갑이 반짝였다. 손에는 검은 케이블 타이. 그리고 금속성의 둔탁한 소리. 야구 배트가 바닥을 치며 울렸다. 김수현은 문을 열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운전석 쪽의 남자가 손목을 잡고 밀쳐냈다. 움직이지 마. 목에 차가운 줄이 감겼다. 줄이 조여질 때마다 숨이 잘리지 않게 목을 비틀어야 했다. 공포는 말보다 빠르게 몸을 굳게 만들었다. 차 안은 좁고 어둡고 숨이 막혔다. 뒷좌석의 남자가 그의 손을 뒤로 묶었다. 비닐 타이 특유의 찍 소리가 울렸다. 그는 몸부림쳤지만 힘의 차이는 명백했다. 이런 일 많이 해봤다. 공범의 말이었다. 넌 운이 나쁜 거야. 차는 곧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하를 벗어나 도로로 들어섰다. 터널을 지날 때마다 조명 불빛이 차 안을 스쳐갔다. 그 짧은 순간마다 붉은 장갑과 희미한 피자국이 번갈아 보였다. 운전자는 내비게이션을 꺼버렸다. 휴대폰은 바닥에 던져졌다. 김수현은 간신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돈 줄게요. 진짜로 줄게요. 공범은 웃었다. 그 정도면 죽어야 돼. 10억은 있어야 살려보지. 그들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뒷좌석에서 계속된 폭행. 얼굴, 복부, 어깨. 피가 입안으로 들어오고 귀 안쪽이 울렸다. 못 듣는 척하지 마. 그 말과 함께 또 한 번의 충격. 그 사이 112에 연결된 통화가 유지되고 있었다. 통화 기록은 47초간 이어졌다. 그러나 말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끊기기 직전 수연의 마지막 음성이 잡혔다. 살려주세요, 차 안에. 그 이후 휴대폰의 위치 신호는 끊겼다. 차는 이미 인천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가로등이 드문 비포장도로,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는 경로였다.
이때 경찰은 위치 추적을 시작했다. 하지만 범인들은 휴대폰을 꺼버렸고 다음 신호가 잡힌 건 충남 금산의 외진 농로였다. 그곳은 가로등 하나 없는 길이었다. 밤의 공기는 차갑고 풀잎엔 이슬이 맺혀 있었다. 그 안에서 들린 소리, 타이어가 멈추는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한 사람의 거친 숨소리. 8분.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생과 사의 경계에 있었다. 이건 단순한 폭행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납치용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수사팀 브리핑. 사건은 새벽 1시 12분 충남 금산 외곽에서 끝났다. 신고 8분 후 사라졌던 위치 신호가 다시 잡힌 곳이었다. 순찰차 2대가 좁은 농로를 비추자 흙먼지와 함께 멈춰선 은색 차량이 보였다. 차 안에는 의식이 흐릿한 김수연, 그리고 운전석에서 도망치려던 남자 2명. 현장에서 체포된 이들은 각각 박모 34, 조모 29, 서로를 거래 파트너라 소개했다. 하지만 진술은 시작부터 엇갈렸다. 우린 그냥 돈 문제로 만나서 말싸움하다 그랬어요. 박모는 끝까지 냉정했다. 양복상의 안주머니에서 발견된 것은 케이블 타이와 야구 배트, 그리고 피해자 명의 차량 서류 사본이었다. 조모의 진술은 달랐다. 박형이 시켰어요. 그냥 겁만 주라고. 하지만 조모의 손가락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그 피는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수거했지만 기록은 삭제되어 있었다. 시간대별 주행 경로만 남아 있었다. 인천 서해안 고속도로 금산. 총 200km. 그 사이 휴게소나 CCTV 흔적은 단 하나도 없었다. 조사실 안 박모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그러나 그의 차량 트렁크에서는 예비타이 20개의 마스크, 장갑, 플라스틱 통 2개가 발견됐다. 통 안에는 생수병과 소금물, 그리고 일회용 타월. 범죄 경험이 없다고 말하기엔 너무 준비된 흔적이었다. 수사관은 그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그럼 이건 뭐에 쓰려고? 박모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낮게 말했다. 걔가 날 속였어요.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2사람의 통화 기록과 위치 정보를 확보했다. 사건 닷새 전 그들은 돈 받으면 처리하자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 처리가 무엇을 의미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안면 골절, 늑골 손상, 손가락 골절, 뇌진탕.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입에서는 단 한마디만 흘러나왔다. 그 사람들 처음부터 계획했어요. 그 말이 수사 방향을 바꿨다. 단순 금전 시비가 아닌 계획된 납치와 살인미수. 경찰은 그날 오후 박모와 조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적용 혐의 특수상해, 공동감금, 살인미수. 수사관의 마지막 기록에는 이 한 문장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이번 사건의 첫 번째 희생자였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낯선 하얀 천장을 보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김수연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병실은 조용했다. 머리맡에는 의료기기의 전자음만 일정하게 울렸다. 그 소리의 간격이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김수연의 얼굴은 붕대에 가려져 있었다. 눈 주변엔 짙은 멍, 입술은 부어 있었고 왼손 약지는 부목으로 고정돼 있었다. 그는 말 대신 숨으로 기억을 더듬었다. 첫 장면은 쇠 냄새였다. 철이 녹슬 때 나는 금속성 냄새, 피와 섞인 그 냄새가 코를 찔렀다. 다음은 차의 진동. 시트 아래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 그 위로 반복되던 충격의 감각. 대답해, 돈 얼마야? 그 목소리는 짧고 단단했다. 그 뒤에 다른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는 눈을 감은 채로 그 순간을 다시 본다. 야구 배트가 내려오던 장면, 머리가 뒤로 젖히며 들린 뻐근한 소리. 공기 중에 흩어지던 침묵. 이런 일 많이 해봤다. 그 말이 귓속에 남았다. 이게 현실일까, 꿈일까? 병실의 빛은 여전히 하얗고 차가웠다. 변호인이 옆에서 조용히 말을 건넸다. 괜찮아요. 천천히 떠올리세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운전석 쪽 남자 이름을 말했어요. 조모라고 불렀어요. 그 한마디에 경찰의 펜이 멈췄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했다. 박모의 목소리, 조모의 웃음,
차창 밖 스쳐가던 가로등빛, 그 아래서 희미하게 비친 자신의 얼굴. 그는 순간 이상한 장면을 떠올렸다. 차량 바닥에 떨어져 있던 투명 비닐봉지. 그 안에 접힌 서류 한 장. 리스에지 신청서 김수현 명의. 그들이 왜 그것을 가지고 있었을까? 의식은 흐릿했지만 그 장면만큼은 잊히지 않았다. 그건 단순한 폭행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류를 가지고 있었고 이미 그의 이름을 이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수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사람들 처음부터 준비했어요. 그의 말은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 순간 수사팀의 방향이 바뀌었다. 범행의 이유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들이 노린 건 그의 이름이었다. 병실의 불빛이 깜빡였다. 모니터의 파형이 천천히 진동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아직 끝나지 않은 기억이 그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이건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신고 버튼이 눌릴 시간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압수된 2대의 휴대폰에서 삭제된 메시지와 녹음 파일을 복원했다. 날짜는 10월 20일 사건 6일 전. 박모 개는 것 많고 신고 빨라. 내려오게 만들고 바로 움직여야 해. 조모 주차장은? 박모 지하가 좋아. CCTV 없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밤 10시 전후로 통화를 반복했다. 통화 기록에는 세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줄, 장갑, 차. 그것은 단순한 준비물이 아니었다. 박모의 메모장엔 구체적인 계획표가 남아 있었다. 22시 40분 마이너스 피해자 도착. 22시 42분 마이너스 제압. 22시 50분 마이너스 이동 시작. 정확히 그 시간에 모든 일이 벌어졌다. 그는 피해자의 경로까지 알고 있었다. 그 사람, 주차장 3층 말고 2층 씀. 김수현이 자주 주차하던 위치까지 기록돼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신고 가능 시간 1분 내 제압. 수사팀은 숨을 삼켰다. 이건 돈을 돌려주겠다는 즉흥 범행이 아니었다. 치밀하게 짜인 시나리오였다. 조모의 휴대폰엔 또 다른 단서가 있었다. 렌트카 견적서, 수익 분배표, 그리고 녹음 파일 1개. 그 안에서 박모의 목소리가 들렸다. 겁만 주고 끝내면 남는 게 없어. 형 이름으로 된 차만 옮기면 돼. 서류는 내가 다 처리할게. 그 서류는 병실에 김수현이 떠올렸던 바로 그 문서. 리스에지 신청서였다. 즉, 그들은 단순히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차량 명의와 개인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렌트 사업을 꾸밀 계획이었다. 납치와 폭행은 시작에 불과했다. 박모는 조사에서 말했다. 내가 한 건 그냥 겁만 준 거예요. 그러나 그의 노트북 폴더 이름은 달랐다. 폴더명 PROJECTS. 그 안엔 피해자의 사진, 유튜브 프로필, 그리고 그가 사는 아파트 평면도가 있었다. 수사관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건 단순한 거래 분쟁이 아닙니다. 유명세를 이용한 표적화된 납치 비즈니스입니다. 공범 조모는 진술 도중 울음을 터뜨렸다. 형이 그러더라고요. 그 유튜버 돈 많고 신고 빨라서 재미있을 거라고. 그 말 한마디로 이번 사건의 목적이 명확해졌다. 그건 돈이 아니라 권력의 착각이었다. 유명인은 속이기 쉽다. 그리고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그들의 오만. 경찰은 그 시나리오를 범행 매뉴얼 수준이라 평가했다. 그리고 기록 말미엔 한 문장이 남았다. 그날 밤 그들은 단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다. 피해자가 살아남을 확률.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돈은 아직 움직이고 있었다. 박모와 조모의 구속 이후 사건은 끝난 듯 보였다. 언론은 단순한 금전 갈등이라 요약했고 대중의 관심은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하지만 경찰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계좌에서 이상한 흐름이 포착됐다. 납치 하루 전날 10억 원이 입금된 흔적. 보낸 이는 알려지지 않은 제3의 법인 계좌였다. 렌트카 운영업체 명의. 하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다. 주소는 대포 건물, 대표 전화는 해지 상태. 누군가가 돈을 통과시킨 것이다. 더 놀라운 건 그 회사 명의로 피해자 김수현의 차량 리스건이 이관된 정황이었다. 범행 직후 처리된 서류, 전자서명은 위조였다. 수사팀은 말했다. 납치가 아니라 구조적인 사기였습니다. 이제 사건의 그림자가 길어졌다.
박모는 단순한 실행자였고 조모는 단지 협박꾼이었다. 그 위엔 계획을 설계한 누군가가 있었다. 그 단서는 박모의 노트북 속에서 발견됐다. 폴더 이름 PROJ20T SR에 엑셀 파일 하나, 파일명 유명인 거래 리스트, XLSX, 거기엔 이름 14개가 있었다. 모두 구독자 50만 이상 유튜버 혹은 SNS 팔로워 수가 많은 인플루언서들. 그들 옆에는 차량 명의 예상 수익 리스크 등급이 표기돼 있었다. 박모는 신문에서 말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위에서 시킨 겁니다. 위가 누구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변호인은 단서를 흘렸다. 박모는 실제로 다른 인물에게 투자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 돈의 향방은 동남아 법인 계좌로 사라졌다. 수사관의 기록은 이렇게 끝난다. 범행의 동기는 돈이었다. 그러나 그 돈은 현실의 것이 아니었다. 신뢰와 이름, 그리고 노출된 삶 그것들이 통하였다. 병원에 있던 김수현은 뉴스를 통해 이 사실을 알았다. 화면 속엔 자신이 아닌 또 다른 이름들이 지나갔다. 그들도 명단에 있었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변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개인의 사건이 아닙니다. 당신은 첫 번째 피해자였을 뿐이에요. 그날 밤 그는 휴대폰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자신의 영상 아래에 남겨진 수천 개의 댓글. 빨리 회복하세요. 범인들 꼭 잡히길. 하지만 그중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다.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그들이 훔치려 했던 건 돈이 아니라 공포로 조작된 신뢰였다는 것을. 사건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이 지났다. 김수현은 여전히 치료 중이었다. 왼쪽 손가락은 완전히 펴지지 않았고 얼굴엔 수술 자국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카메라 앞에 섰다. 새 영상의 제목은 단 한 줄이었다.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영상은 24시간 만에 700만 조회수를 넘겼다. 댓글에는 위로와 분노가 뒤섞였다. 힘내세요. 이 세상이 이렇게 위험할 줄이야. 그 사람들 정말 다 잡힌 거 맞죠? 그러나 진실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프로젝트 S의 명단, 사라진 제3의 법인, 그리고 금전 흐름의 마지막 종착지. 경찰은 해외 공조 수사를 예고했지만 그 이후의 소식은 없었다. 사건은 법적으로 종결되었지만 사회는 여전히 불안했다. 유명인의 이름을 이용한 사기, 신뢰를 믿기로 한 범죄는 온라인 어딘가에서 계속 번식하고 있었다. 김수현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들이 가져간 건 제 돈이 아니라 제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깊었다. 그는 이제 낯선 번호로 온 메시지를 받지 않는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혼자 걸을 때면 늘 휴대폰에 플래시를 켠다. 빛은 좁고 약했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안전망이었다. 한편 박모와 조모는 각각 징역 18년과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박모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판결문 낭독이 끝난 후 그는 한마디만 남겼다. 우린 시킨 대로 했어요. 누가 시켰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그 말은 또 하나의 미궁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도 인터넷 어딘가에는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다. 중고차 거래 게시판, 슈퍼카 렌트 커뮤니티, 믿을만한 딜러 찾습니다라는 글 아래 새로운 댓글들이 달린다. 이 사람 진짜 믿을 수 있을까요?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진다. 내레이션이 이어진다. 신뢰는 언제나 인간을 연결하지만 동시에 인간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날의 사건이 남긴 건 공포가 아니라 경계의 눈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